정도 감독하는 영화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마방 취재종사원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9월 11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경주 이제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서울경마제 구경주입니다. 3번마 진명지전입니다. 승막감으로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마 머치머니 상태 좋죠. 3번마 진명지전을 펼치고 승막감으로 놓고 전 6번마 머치머니 쪽으로 승막권 승부에 들어가겠습니다. 머치머니 3번 6번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경주 이제 8경주. 서울경마제 8경주입니다. 1번 머치머 콘조는 집으로 빼 보강이 됩니다. 자, 1번 놓고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코디양 러브는 경쟁력은 있다고 보고요. 자, 1번 놓고 6번 8번 승부를 하겠습니다. 8번이 근수한 선두 그러나 안쪽에서 1번이 조금 앞섭니다. 1번 8번 12번 혈액순환이 안 되나 봐요. 이쪽 팔만 저리다가 또 이쪽 팔까지 저려. 운동하십시오 여러분들. 맨날 허구한 날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야동이나 쳐보고 잘 있으니까 야동이 아니고 동영상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몸이 망가지려면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또 그게 또 제 직업이라서 제가 거의 뭐 하루에 눈을 뜨고 있으면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한 18시간, 20시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거기 안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는데 성과까지 없으면 참 억울하겠죠. 네. 준비 착실한 일요일 경마고요. 오늘은 큰 경주가 있죠. 우리가 파트 2 국가로 진입을 했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국제 경기입니다. 코리아컵. 스프린터 경주도 있고 1800m 경주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산의 대표마들, 또 서울의 대표마들이 출전을 해서 정말 멋진 승부를 펼쳐주기를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 외국에서 올라온 마필들, 그 마필의 능력들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한대건이가 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경주를 풀어드릴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뭐 축제는 아니지만 축제이지만 축제 같지 않은 일요일 경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마상이. 축제를 축제같이 못 만드는 이상한 능력. 겉보기만 좋게 만드는 게 좋은가 봐. 정작 열광하고 환호해야 될 사람들은 경마 팬인데, 그죠? 경마 팬들이 경마장을 일요일날 경마가 딱 끝나고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해야지. 야, 오늘 경기 정말 멋있었다. 정말 박진감 넘쳤다. 없죠. 다 얼굴 썩어 있죠. 자, 한대건의 음성과 문자를 신청하신 분들은 얼굴 썩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경우 일요일 경마 자신있게 붙어보겠습니다. 자, 오전장부터 승부해야겠죠. 3경주, 4경주 승부처 잡았고요. 후반부는 7경주, 9경주. 3, 4, 7, 9. 오늘 또 부산 경마가 5개밖에 안 치러져요. 큰 경주 있다고. 부산 경마는 2경주와 3경주를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자, 서울 경마 3경주, 4경주, 7경주, 9경주. 3, 4, 7, 9. 4개의 승부처고요. 부산 경마 2경주, 3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개쪽을 당한 말이 하나 있죠. 얼굴이 화끈거려갖고 못 들고 다니겠습니다. 8위 6번마 심청사단입니다. 이게 김덕철 주구사가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던 마필이에요. 발주능력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난 이렇게 못 뛸 줄 몰랐지. 어쩜 이렇게 말이 못 뛰나. 아무튼 경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좀 갖다 비비긴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말이. 나아졌겠죠? 나아졌다고 봐야겠죠. 솔직히 확신은 안 듭니다. 그래서 6번마 심청하달이 뭐 다른 마필들이 심하게 이 마필을 압박을 해서 무너졌다면 선행을 나가고 이 마필이 한 번은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잘 뛸 거다. 뭐 이런 매개체가 남아있는데 지가 열심히 타갖고 앞에 나가갖고 견제도 없었는데 걸어가 버리니까 다시 추천하기도 좀 그렇고 또 이번 경주가 은근히 되는 마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관심이 가는 마필이 몇 마리가 있죠. 일단은 8번마 행운머니, 10번마 라운킹덤 이 두 마리 마필이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일단은 8번마 행운머니는 7월 8일날 주행검사를 통과를 하고요. 7월 8일날에도 발주는 아주 좋지 않았어요. 천행을 받아내니까는 이 중간에 좀 급사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약간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뛸 줄은 몰랐죠. 7월 32일 날 발주하면서 바로 기술을 낙마시켜버리고 재주행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 망사농가면을 신청을 하고 나왔고요. 재주행 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 눈을 잘 보면 망사농가면 한 것 같은데 이 신청 날짜는 8월 19일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망사농가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장구에 대한 보안이 또 얘가 얼마나 들어가서 쳐 맞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반농담을 하는 얘기예요. 기술을 떨어뜨리면은 기술을 우습게 한다고 더럽게 쳐맞죠. 동물입니다. 어디까지나. 예, 어떤 상하 관계로 구분해주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주행 악벽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고치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요. 재주행 검사 모습을 보면 완벽하게 순치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걸음발도 나쁘지 않아서 또 김혜상 기수가 한 얘기도 있고요. 행운머니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만 라온 킹덤도 주행 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시청률과 제어만 하고 걸음발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록 외곽 게이트라는 불리한 점은 있지만 어차피 뭐 선행은 따로 낭상 아닙니까? 6번만 심청하다리 앞에 나가면 따라붙을 마필이 몇 마리가 없어요. 추입형의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주행 검사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또 문세영 기수도 나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괜찮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8번과 10번을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과 즐거운 함성은 의외로 올라오대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내용이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조금 늦추입하는 것이 1번 게이트에 2.5만큼 살릴 수 있을까가 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2번 어린 왕자는 데뷔할 당시부터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김동숙 기수도 조교를 2번이나 해보면서도 반신반의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솔직히 못 믿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어요. 또 지난번 경주 연달아 퍼스트 인디언 정말 전력의 약체라고 할 수 있는 6등급에 이런 나피들한테 깨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직 뭐 완벽하지가 않은가 했더니 기술을 전격적으로 페로비치 기술로 교체를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데뷔전을 치른 마필들 중에서는 4번마 골드 스타일스, 5번마 미스터 포춘 이런 두 마리 마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7월 15일날 주행검사를 불합격을 했고요. 골드 스타일스는 7월 29일 불과 일주일 만에 나와서는 마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채찍을 댈 때 거부 반응이 약간 있어요. 예민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뭐 과신할 수는 없지만 조기로 이마면 이마일수록 걸음이 늘어나고 있어서 관심을 좀 가는 마필이고요. 미스터 포춘도 약간 고개가 좀 들리죠. 고개가 들리는 것에 비해서는 직선의 채찍발은 의외로 받는 모습이 있어서 어차피 레이스가 빨라요. 선두권이 무너져 버리면 이러한 나피들이 데뷔전이긴 하지만 선전할 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1경주는요. 10번만 라운 킹덤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 데뷔전 주행검사에도 워낙에 여유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끌겠지만 6번, 10번이 뭐 관심권 아닌가? 저는 8번마 악벽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8번 행운머니가 이 심청사다를 보내놓고 심청사다에 상당히 대입팔이 빠릅니다. 6번을 보내놓고 가장 선입권의 전개가 유력하기 때문에 저는 8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 놓고 10번 맞건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보겠고요. 8번을 놓고 뭐 1번, 2번, 6번 이 세 마리 앞에 좀 더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6번에 심청사다는 사고 싶지가 않아. 심청사다를 살 바에는 4번이나 5번 중에서 8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심청사달은 선행 나가서 진짜 제대로 한번 버티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제가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가 지난번에 김동철 조교사가 마방 대표망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거기에 현혹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행검사 모습도 좋았었고요. 근데 저는 검증은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 경주입니다. 경주를 1308마리 앞에 추천한 경주고 단촐합니다. 다 꾸역꾸역 뛰는 마필들이 있지 않을까. 자, 지난번에 5번마 사계절은 마방 이적도 했고요. 장기 휴양이죠. 거의 1년간의 휴양을, 1년에 가까운 휴양을 하고 나와서, 야, 이게 뭐 되는 말이야.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 근데 제가 김혜선 기수 얘기를 듣고 크게 믿음이 안 갔었죠. 근데 이 마필이 선행을 주도하는 순발력은 상당히 보여줬었고요. 직선에서 워낙에 올라오는 마필이 없으니까 뭐 마필 상태가 안 좋아도 이 정도 뛰었는데 정상적인 출전 주기에 부담량 1.5kg 올라갔지만 선행마가 없죠. 절대적인 선행마가 없고 전부 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들 틈이기 때문에
뭐 3번 희망클럽 정도가 좀 빠른데 희망클럽이 워낙에 바깥쪽으로 이제 기존 악벽이 있지 않습니까? 5번 사계들이 나간다면 뭐 그냥 입상권의 한 자리 정도? 물론 이제 지난번 경주 때의 모습을 보면 시원스럽지가 않았어요. 직선에서 걸음이 좀 많이 묻어지는 모습이 보여서 사실 5번 사계들이 깨진다 하더라도 할 말은 없지만 뭐 정산 출전 주기에 선행이라는 메리트가 있다면 좀 5번 사계들이 그래도 입상권 자리를 차지할 소리가 있다. 5번을 놓고하도록 하겠고요. 1번, 2번 안 되고 3번 희망클럽. 이게 좀 악벽이 있죠. 계속 바깥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은 반복적인 발생 때문에 재주행 검사까지 받았던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에 3코너 이후에서 여전히 바깥쪽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직선에서 또 채찍까지 놓치면서 제대로 추진하지를 못했죠. 제대로 추진했다면 왔느냐? 뭐 그렇지도 않고요. 뭐 언제 어디서나 라이온이나 매니베트 생똥말들하고 경주에서 이렇게 뛰었으니까 이것도 참 별 능력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편성은 잘 만났죠. 안 될 만한 마필은 아니고. 3번 금화베니는 일단 자르고 싶어요. 뭔가 좀 있는 줄 알았더니 뭔가 없어. 아무리 파울러 기수가 기승했다 하더라도 좀 지우고 싶은 마필이고. 20조에서 동반 출전한 이 골드 장군이 의외로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경주 때부터 채찍발을 받는 모습이었었고요. 의도적으로 한번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좀 강한 추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자, 소속적인 주정진인 장추열 기수가 개장을 했고요. 이 마필이 조금만 더 서둘러 준다면 이제는 조금 더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고 편성도 원체 약하다. 능력만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해볼만하고. 실버 풀게이는 매번 그렇죠. 뭐 다코앤바타 깨지는 말에 뭐 얼마나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것도 많이 팔리는데 저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8번 은빛날에는 약간은 좀 어부지리성이 있었어요. 끝발을 매번 신청하는 마필인데 바닥권에 누워있다가 올라온 탄력을 보여줬는데 그 스피드가 예사롭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인 건 맞습니다. 중위권이라든가 추위권에 올라오는 마필들이 워낙에 결정력이 없는 마필들이 똥말이기 때문에 8번 은빛날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번 이경주는요, 저는 5번 사계조를 놓고 일단은 두 마리 마필, 6번 골드 장군과 8번 은빛날 이 두 마리 마필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5번 놓고 6번, 8번 두 마리 마필이고요. 받친다면은 혹시나 선유권을 가담할 수 있는 3번 희망클럽 정도만 방어하면 되지 않을까. 자, 5번 놓고 6번, 8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5번 놓고 3번만 것만 방어하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3경주입니다. 한다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경주 이제 9경주 출발했습니다. 서울경마제 9경주입니다. 3번마 진명지전입니다. 승막감으로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마 머치머니 상태 좋죠. 3번마 진명지전을 펼치고 승막감으로 놓고 저는 6번마 머치머니 쪽으로 승막권 승부에 6번 들어가겠습니다. 머치머니, 3번 6번.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경주 이제 8경주. 서울경마제 8경주입니다. 1번 머치머니 지구력까지 보강이 됩니다. 자, 1번 놓고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코디양 러브는 경쟁력은 있다고 보고요. 자, 1번 놓고 6번, 8번 승부를 하겠습니다. 8번이 근수한 선두 그러나 안쪽에서 1번이 조금 앞섭니다. 1번, 8번, 12번. 3경주와 4경주를 이어서 한대거는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 두 개의 경주를 에이스 경마차에다 뭐라고 올렸냐면 이 두 개의 경주만 제대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 추석 전의 경마 그냥 심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만큼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경주의 편성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오전장에 어느 정도 자본을 채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본을 채우기 위해서 한대건이가 착실하게 준비한 경주입니다. 정말 발로 뛰면서 얻어낸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대건은 후회 없는 정말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면 다바가 승부까지도 한번 고민해봤던 이 3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만큼 또 분석도 열심히 했습니다. 내용도 좋고 분석도 있고 능력도 안 되는 마필들 열심히 팔려주기까지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대건은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3경주와 4경주는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한대건이가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한대건은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4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m에 14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약간은 좀 우열이 드러났고 전 우열이 드러난 막권을 가지고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1번 승자 여걸은 두 번의 영주를 입상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승급전이죠. 큰 능력은 없다고 보고 지우겠고요. 2번 스타 스칼렛도 우승했다고 여러분들 쳐다보시는데 지우십시오. 이거 완전 거지 같은 말입니다. 생뚱말이고요. 지난번에 우승이 저는 편성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번 엘리트키는 부담력 56kg의 박태정 기수예요. 부담력이 무거워지긴 했지만 근성이 살아있는 마피기 때문에 못 버리겠고요.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5번도 버리고 6번 동그라미,
7번 버리고 8번, 9번 다 버리고 10번, 11번 살려놓고요. 12번도 살려놓겠습니다. 그럼 어떤 마필이 남죠? 3번, 6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5마리 정도의 마필이 남습니다. 역시에서 충막감은 11번마 해성여왕입니다. 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방송에서는 공개해드리지 못하지만 현장 음성 내상에서는 공개해드릴 생각이고요. 마번은 확실하게 까드렸죠. 제가 그냥 얼레벌레까지는 않았습니다. 3경주는 제가 조금 숨겨놨지만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 배팅해 보십시오. 11번을 놓고 3번, 6번, 10번, 12번 다 팔리는 마필들이죠. 하지만 이 경주가 의외로 바닥바닥이 높을 수 있고요. 다른 마필들 10번 속도 신화가 더 팔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해성여왕은 웬만하면 왔다. 11번을 놓고 한대거는 주력 단통막권으로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방어하는 막권 2막 정도 가져갈 생각이고요.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3경주에 이어서 하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그만큼 높습니다. 마번도 다 까드렸고요. 4경주에 대해서 2경주가 적중에 성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한대원한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하십시오. 저는 마번을 까드렸으니까요. 제 승부 경주에 마번 까드렸습니다. 음성 한번 눌러주고 문자 한번 신청해주면 더더욱 고맙겠죠. 자, 5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m 열등원의 마필들. 저는 재밌게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재밌게 안 보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12번마 보내볼입니다. 자, 이 마필이 계속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너무 깡바닥에서 올라오니까 걸음이 안 나와요. 그러한 것 같지만 얘는 나름대로 열심히 타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끝걸음 발휘하고 있었고요. 올라오는 마필들에게 경쟁력을 본다면 이번 경주 편성이 워낙에 약체 편성이라는 점에서 안 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보내블루는 이번 5경주의 한대건이가 가장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마필이다. 무시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충만감은 있죠. 고막 울트라 로켓. 국산 5등급 경주였던 지난번 경주에서도 뭐 아주 여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못하지만 그래도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었고 데뷔할 때부터 연속적인 입상과 지난번에 우승까지 거머쥔 마필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했고 55.5kg의 중량이라고 한다면 부담량은 늘어났다 하더라도 편성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저는 9번마 울트라 로켓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인정이 되겠고요. 10번마 보네블루 쪽에 가장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고 1번마 조계사는 뭐 또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2번마 빅챔피언도 늦바라는 마필이죠. 3번마 보니너 제가 지난번에 8일 때에도 제가 이거 배팅하지 말자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55.5kg의 페로비치입니다. 물론 걸음을 더 끌어낼 수 있죠. 페로비치는 워낙에 말을 잘 타니까. 하지만 역시나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3번 하이베트도 편성상으로는 지난번에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를 했는데 안쪽에서 차분하게만 전개해준다면 2변 정도는 가능해 보이고 베스트 탄생이 지난번에 뭐 임기영 기수는 뭐 끌리지 않으니까 말이 뛰더라고 했는데 또 끌릴 겁니다.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XP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합작품은 매경주 결정적 부족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서승훈 빠따이의 모처럼 만에 서울경마장에서 서승훈 빠따이의 빠따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8번, 11번이 팔립니까? 10번도 팔리고 다 지우십시오. 되지도 않습니다. 자, 이번 9번 울트라 로켓을 충막감으로 놓고요. 4번 하이웨트, 7번 합작품, 10번 보네블루.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놓고 4번, 7번, 12번. 그 세 마리만 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다른 말은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3번 본인어가 올라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글쎄요. 본인어가 보여준 거를 보면 여전히 믿음은 잘 안 갑니다. 자, 설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리 1200m 혼합 4등급 경주고요. 14마리 앞에 출전했어요. 능력마가 있죠. 그냥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배당도 없습니다. 9번마 스프리드 오버 한센, 10번마 아데나 썬더. 아데나 썬더는 국산 마필이에요. 혼합 경주에 출전한 거고요. 52kg의 중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전한 것 같고 발군이죠. 순발력도 발군에다가 뭐 직선의 끝걸음도 나쁘지 않은 마필이에요. 스프리드 오버 한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우승할 줄 알았는데 개는 빠졌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갖다 붙여놓고 그래도 또 올라오더라고요. 안토니오라는 외국인 기수, 코리안컵에 출전하는 기수로 기성을 시켰습니다. 이시영 쪽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외국 기수 태워야 되는데 누굴 선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근데 난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정훈이가 조교를 해서 정훈이가 탈 줄 알았고, 세영이가 또 마지막에 마무리했고, 세영이가 탈 줄 알았는데, 이게 왜 외국 기수가 타죠?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뭔가 찝찝한 맛이 없잖아 있는데, 경주가 겹치니까 세영이가 강타를 타기로 돼 있었으니까, 저걸 또 해놨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외국인 기술을 태울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능력으로, 보여준 능력으로만 본다면 스프릿 오브 한세는 지난번 경기 때에도 이시영 중상 우승을 자신했었고요. 그 정도로 싹수가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어느 누가 타더라도 이 마필은 하다못해 우리 귀병이 타도 저는 마커 타야 된다고 봅니다. 실번 넣고 9번. 9번, 실번, 이 두 마리의 아커는 당연히 타야 될 것 같고요. 일본과 스모키베일은 약간 좀 악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끌리는 맛이 없잖아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고. 메가 임팩트가 뭐 걸음이 터졌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전 이건 임기영 기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퍼펙트 클론, 더좀 좋고. 이게 말입니까? 쓰레기지. 오, 참, 이게 또 팔린다면 좀 신기합니다. 뭔가 투데이 위너, 데뷔전이긴 하지만은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많이 끌려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투지도 갖추고 있는 모습인데, 안쪽 게이트에서 이 발빠른 마필드 9번과 11번을 11번 보내놓고 가장 최적 전개는 누구냐 그러면은 저는 뭔가 투데이 위너가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13번 강타는 문세영 기수는 57kg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리 쪽에 구절이 안 좋아서 강하게 조교를 못 시키는 마필이죠. 근데 모처럼 만에 조교를 강하게 시켰다고 뭐 상대는 강하지만 들이대보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요 9번, 11번의 한 방을 인정을 하십시오. 뭐 저는 다른 마필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11번, 9번은 인정을 하고 11번, 9번을 놓고 뭐 1번, 5번, 14번 이 세 마리의 마필 3복 사면은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경주입니다. 뭐 이번 메가 임팩트 같은 건 왜 팔리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런 경주는 그냥 돈을 불릴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보너스 같은 거죠. 너무 자신했나? 경만한 게 뭐, 또 안토니오가 코풀 타고 코피 하나 갖고 그날 뭐 컨디션 안 좋을 수 있는 건데, 그죠? 어쨌든 간에 능력으로만 보면 9번 실력은 맞건이 맞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세 번째 승무처고요. 14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마들의 경주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숨어있는 마필들의 경주인 것 같기도 하고, 상당한 혼전 가능성이 있지요. 일단은 1번만 레이크 루이스는 최근 두 번의 영주, 입상과 우승을 했는데, 저는 이 마필은 자르겠습니다. 뭐, 배팅할 생각 없고요. 너무 간단했나? 2번만 금화제우스 살려놓겠습니다. 3번만 청기도 살려놓고, 5번만 썬마스터, 6번만 후리바라, 그리고 11번만 나분캐스까지 살려놓겠습니다. 명화했습니까? 자, 2번, 3번, 5번, 6번, 11번. 다른 마필은 다 지우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경주가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쉬워요. 근데 실상 이 내부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코 쉬운 경주가 아닙니다. 굉장히 들만한 마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과연 이건 승부지를 떠나서 현재의 능력보다는 이후의 능력을 더 보여준 마필이 어떤 마필인가를 고민해 보면 지금까지 뛰어온 것들을 다 분석을 해봐야겠죠. 이 경주에 답은 나옵니다. 자, 한대건이 내놓은 정답으로 끝나주기를 저 역시 기원해 보겠습니다. 뭐 승부 경주라는 게 뭐 제가 최근 승부 경주에서 솔직히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는 제 승부 경주도 그렇고 경마라는 것 자체가 운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100% 준비했다고 해서 그게 100% 준비한 거겠습니까?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고 경주마가 그날 컨디션이 어떤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이 90%의 접근성을 가지고 그 10%의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제가 최근 그 운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반드시 좀 운이 있어서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한대건 세 번째 메인 승부처로 붙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경주리 1200m고요. 16마리 앞에 출전했죠. 이게 그 1200m의 코리안 스프린터 코리아컵 대상 경주입니다. 3억 9천입니다. 상금이. 그랑프리 경주보다 많죠. 굉장한 투자를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마사회에서. 그러면 이 경주의 맥을 한번 보면, 자, 제 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 보이십니까? 제 책이? 네, 전정란이 없죠. 네. 저는 PDF를 뽑아서 예상을 합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전정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외국 말들에 대해서. 딸랑 엑셀 파일로 이 두 장의 용지만 있습니다. 이게 이 말이 지금까지 뛰어온 전적에 대한 경주 내용도 없고 몇 전 뛰었고 이런 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들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왔던 마필들하고는 사이즈가 틀립니다. G1, G2 경주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거듭을 했던 마필들 추정입니다. 10번마 와일드 듀드가 그렇고요. 9번마 슈퍼 위너도 마찬가지고요. 2번마 슈퍼 자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마리의 마필들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정보에 의해서만. 그리고 이 세 마리의 마필들을 이기기 위해서 출전한 서울의 마필이든 부산의 마필이든 저는 단 한 마리도 이번 경주는 들이대보기가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억지로 찾아낸다면 저는 1번마 감동의 바다 정도? 아니면 6번마 최강실로? 선행 가서 혹시나 해서. 그래서 국내산 마필, 그러니까 국산, 한국의 마필치고는 1번마 감동의 바다가 지난번에 페리드 포멀로이와 최강실러와의 1200m 스프린터 경주에서 어땠습니까? 감동의 바다는 외곽 게이트에서 발주가 좋지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리드 포멀로이와 최강실러를 거의 잡아내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강실러와 페리드 포멀로이가 선행을 낚아낼 수도 없는 외산마의 능력마들을 만난 경주에서 이것들이 팔리고 왜 감동의 바다는 뒤로 밀려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뭐 6번이 나가고 6번이나 8번 우리나라 마필이 나가서 경주를 풀어나간다면 저 역시 좋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그리고 또 이 세 마리의 마필들이 레이스를 오또골도까지 포함해서 레이스를 빨리 이끌어버렸을 때 누구한테 혜택이 오겠습니까? 선추위권의 G1, G2 경주에 우승했던 외국말들한테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뛰어도 그냥 애들 걸레처럼 다 까보시고 올라올 마필들인데 국내산 마필이 어떻게 배팅합니까 이거? 지금까지 뛰어왔던 마필이랑 사이즈가 틀리다고요. 헐만 좋은 코리안 컵이죠. 배팅하고 싶죠. 근질근질하죠 여러분들. 그죠? 이러한 경주는 배팅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리 노래 불러도 여러분 배팅하십니다. 만약에 배팅 하신다면 2번, 9번, 10번 이 세 마리 마필에게 일단 우선적으로 관심 가지십시오. 이 세 마리 마필들이 G1, G2, 대상 경주 다 견적이 있고요. 어떤 마필들은 거의 복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마필도 있어요. 관심 가져보십시오. 저는 이번 8경주가 3억 9천의 상금을 걸지만은 생각보다 크게 메리트는 없는 경주가 아닌가. 2번, 9번, 10번 세 마리 마필 말씀드리고요. 국내산 마필은 1번만 감동의 바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마필들은 외산 마필들 15번 비치헤드, 16번 아트웨이브, 4번 밀리언 볼츠. 후지 기수가 계산했죠? 밀리언 볼츠는. 근데 7세의 마필, 이건 똥말인 것 같아요. 얘네들 똥말이라 하더라도 착수형에 다 들어올 걸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뛰는 것만으로도 만족해라면 만족해야죠. 현명관 회장이 타이틀 얻으려고 코리아컵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인정해야죠. 그 좋은 말들 데려오려고 얼마나 로비를 했겠습니까? 그잖아요. 명맥이 그 G1 경주인데 파트 2 국가에서 처음으로 인정받는 국제 경주입니다. G1급 경주예요. 상금 맞추려고 피똥을 쌌을 겁니다. 자, 9경주입니다. 자, 그러한 8경주를 지나치면 여러분들이 이 경주는 배팅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한대원의 승부처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경주 이제 9경주 출발했습니다. 서울경마제 9경주입니다. 3번마 진명지전입니다. 승막감을 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마 머치머니 상태 좋죠. 3번마 진명지전을 뺏고 승막감으로 놓고 전 6번마 머치머니 쪽으로 승막권 승부에 들어가겠습니다. 머치머니 3번, 6번.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경주 이제 8경주. 서울경마제 8경주입니다. 1번마 수목군정은 지구력까지 보강이 됩니다. 자, 1번 놓고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마 코디앙 러브는 경쟁력은 있다고 보고요. 자, 1번 놓고 6번, 8번 승부를 하겠습니다. 8번이 근수한 선두 그러나 안쪽에서 1번이 조금 앞섭니다. 1번, 8번, 12번. 승부해 보겠습니다.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는데 일단은 부담량이 과중에는 57kg의 가이아 선도가 있죠. 자,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도 나름대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경주거리가 1700이고 가이아 선도가 1700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해서 전혀 무시할 수 있는 편성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좀 앞서 있는 마필이 아닐까. 그래서 이 3번 가이아 선도는 반드시 배팅거리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3번 천하비도 승급전에 거리 경험은 없지만 무시할 수 없고 8번만 미라클캣, 10번만 최고빗을 시즌 초원의 창가? 초원의 창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3번, 4번, 8번, 10번 이 네 마리의 아필이 한동안의 포커스의 주인공들입니다. 1번만 스페이스 셔틀이라든가 시즌 초원의 창가
뭐 이런 마필들도 도전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한대건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울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터져라 하고 고사를 지르고 싶으셔도 터지는 경주가 아닙니다. 인기 마필들의 경주를 보고요. 과연 내가 어떠한 마필을 가지고 어떻게 경주를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확실하게 먹어야지 그런 의지만 있다면 이 경주는 충분히 여러분들 적중할 수 있습니다. 한대건이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대건의 음성 예상 그리고 문자 예상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리안컵 두 번째 경주죠. 1800m. 상금이 무려 5억 6천입니다. 2등하면 2억 1천만 원 줘요. 3등하면 1억 4천 줍니다. 엄청나죠. 예, 웬만한 일반 경주 뭐 그냥 몇 번을 쳐먹어도 할 수 없는. 자, 19조에서 명문마방 13번 트래플라인과 16번 파워블레이드를 끄집어냈습니다. 자, 외산 마필들을 설명하기 전에 이 두 마리의 마필을 한번 봅시다. 자, 트리플라인은 그랑프리 경주 대회까지 섭렵을 할 정도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절정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지난번 경주 석세스트로기 이때도 그랬었고 뭐 전개 자체가 자유롭고요. 저는 왜 용문이가 이걸 안 탔을까라는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파워블레이드는 좀 웃기죠. 연승을 거듭하고 있고 9전 동안에 7번의 우승과 2번의 입상을 했습니다. 예, 좋은 말 맞습니다. 상간마가 맞고요. 근데 이 마필이 3관을 달성하기까지 상대해왔던 상대가 전부 다 2등과 상등급. 제타바이트, 베다리보베, 제타바이트, 스텔스, 오똑오똑이. 지금 오똑오똑이 올라갔다 치더라도 스텔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워왔던 상대는 얘가 아직 어리니까 어린 만큼의 상대들을 싸워서 3관마를 달성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금 뛰는 마필들 10번만 원더볼트라든가 10번만 다이나믹 대시, 10번만 트리플라인 그리고 4번만 미래영웅, 5번만 벌메코. 그러니까 한국에서 출전한 마필들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의 1등급에서도 내놓으라는 마필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파워블레이드가 상관마니까 이번 경주에 만약에 인기를 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파워블레이드와의 상대마들을 가보고는 전적 자체가 틀리다. 파워블레이드는 내보내지 말았어야죠. 아무리 이마필이 상관마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주에 나와서 괜히 깨질 이유가 있습니까? 파워블레이드가. 앞으로 뛸 날이 더 많고 성장할 말이 더 많은 마필인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게. 트리플라인은 그렇다고 쳐요. 그랑프리까지 출전한 말이니까. 1등급에서도 강단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지울 수 있는 마필이 뭐냐? 파워블레이드. 9번마 금포스카이. 12번마 생일기쁨.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제 생각에는. 이런 이해가 안 됩니다. 능력상은 안 된다고 보고요. 파워블레이드가 똥말한 얘기가 아니에요. 상간마를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싸워왔던 상대들하고 얘가 싸워야 될 지금의 상대들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겠죠. 어느 순간에는 파워블레이드가. 이 지금의 수성을 기록하고 있는 마필들을 파워블레이드가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죠. 아직은 3세의 마필. 어린 마필을 아주 개 병신 만들려고 그럽니까? 아주. 우리 김영관 조교사 정말 제가 존경하고 정말 이러한 조교사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필 관리를 잘하는 걸 알고 있는데 좀 이러한 판단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외국 마필들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일단은 7번마 쿠리스노 노스타워. 아유, 말되는데 더럽게 헷갈려. 저는 이 마필을 충막감으로 놨습니다. 2세 때 데뷔했고요. 1700 중장거리 더트 경주 1800m 1분 51초 대의 기록을 가지고 있죠. 5월달에 G3 경주, 그리고 8월달에 G3 경주, 그리고 지방 G2 경주에서 동반 출전했던 이번 경주의 인기 마필이라고 할 수 있는 3번마 크리솔라이트 후지 기수가 기승한 이 마필과도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굉장히 좋은 마필이죠. 26주 동안 7승 2차 5회. 크리솔라이트도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대상경주만 나왔고 전 나와 있는 자료만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 마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마사이가 좀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더트더비 우승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7번 두 마리 앞에 일단 포커스 맞춰보고 15번 인번트리도 있어요. 이 마필도 싱가포르 마필인데 이게 복수율이 100%입니다. 좀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3번, 7번, 15번 이 세 마리의 마필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있고 4차까지도 1번만 오더 오브 더 선. 이게 선행마라고 해요.
유일한 선행마죠. 생일 기쁨이 아무리 빠르고 5번 벌마의 끈이 빨라도 그래도 레벨이 틀린 마필드 틈에서 선행을 주도했던 마필입니다. 거기다 1번 게이트예요. 얘가 이 5억 상금을 욕심을 안 내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죠? 밀겠죠, 계속. 그럼 과연 서울 경마장과 부산 경마장에서 선행 능력을 가지고 있던 벌마의 꿈이라든가 생일 기쁨 뭐 이런 마필들이 사이즈가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3번, 7번, 1번, 15번 이 4마리 마필을 관심 갖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라는 생각으로 트리플 라인까지는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뭐 안 되겠지만 사이즈로는. 체크하셨습니까? 1번, 3번, 7번, 13번, 15번 외산 마필 1, 3, 7, 15 이 4마리 가지고 하십시오. 저도 어떤 마필이 대가리라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7번마 크리스로스 타워와 3번마 크리솔라이트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전적 없다니까 자료만 가지고 2마리 마필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주를 정말 경마팬을 위해서 만든 걸까요? 그냥 한국 마사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닐까요? 우리 돈 가지고. 뭐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배팅하지 말라고 다 배팅할 거면서. 그죠? 그러니까 마사베가 아마 토요일 전에 자료를 많이 올려놓을 거예요. 그 자료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사이트에 한번 들리셔서 그래도 여러분들 돈 많이 투자할 마필들이면 이 마필 이런 마필이었었구나 뭐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도 나오겠죠? 마사베 방송 나오고. 자, 11경주입니다. 엘라와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뭐 능력마들이 있죠. 일단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3번 올레이즈 위너. 이 마필이 이제 외국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심신태 쪽에서 갔다 왔어요. 뭐 경합을 안 하면 뛰는 마필인데 경합이고 뭐 나발이고 뭐 선행조차 못 나갔는데 외국 나가서. 하지만 국내상 경주는 틀리죠. 1등급의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빠르고요. 고저스 드림이 원체 빠르니까 이 마필이 밀릴 소리가 있는데 발주 능력에서는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고 봐요. 선행도 재밌을 것 같고. 선행만 나가면 혹시나. 젠터너리는 서인석 쪽에서가 끝까지 김기배 기술을 기용을 하고 있어요. 예. 끝까지 김기배 기술 탔을 때는 안 사겠습니다. 막건 하지 않겠습니다. 지우겠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인석영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제 생각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젠터너리에 뭐 조성권이나 문성이 태우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규배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경마가? 나만 그런가? 자, 오늘 고저스 드림은 솔직히 승급전에 1등급이라는 또 1400m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을 가지고 있죠. 하이군에서는 1400m를 안 뛰어봤습니다, 이 마필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과연 뚝심을 보일 수 있느냐 보여줄 수 있는데 워낙에 여유를 많이 보였던 마필이고요. 마이너스 2kg의 감량까지 있어서 지난번에는 8번 게이트에서 그냥 손쉽게 선행을 나가버리더라고. 올레이즈나 같은 거는 껌처럼 눌러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문세영 기수 한 얘기가 있어요. 7번 후즈 퍼펙트 열심히 타겠죠. 황종우 기수가 계속 뒤로 주고 있으니까 차라리 황종우가 낫다. 그래 종우가 낫죠. 기배형보다는. 안 그래?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퀸즈 챔피언도 전력을 약간 아끼는 맛이 있었고요. 선샷은 뭐 각질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1400보다는 장거리가 더 낫겠죠 아마. 1200도 들어오긴 했는데. 시몬 월드장 지난번에 9900건에 주인공이긴 하지만은 약간은 좀 어부지격이 없어가 있어서. 근데 뭐 후즈 퍼펙트 이겼던 거림이라서 얼마나 쳐 안 가고 있었길래 참 그렇게 때려먹을까? 신기해. 지난주엔 1000마가 들어오더라. 브리그의 1000마. 그냥 300배의 배당이 뭐 대끼처럼 들어오죠, 경마가. 그 1등급 경주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애를 봤는지. 그 다른 말들은 다 쳐놀았습니까? 컨디션 안 좋으면 기어 나오지 말든가. 경마팬들이 우롱하는 거죠, 이게. 1000마가 그런 것들 동안 딴 말들은 뭐 했습니까? 자, 13번 썬버스터가 객관적인 능력상으로는 훨씬 더 낫죠. 1400m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지난 7월 16일, 5월 28일 경주 때에도 박태준 기수. 제가 그때는 박태준 기수를 만나봤었어요, 직접. 조교 때 모습이 워낙에 안 좋아서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출전 중으로 좀 길게 가져갔고요. 형태도 회복세에 놓여져 있고, 뭐 충분히 편성에 약체될 팀이기 때문에, 뭐 고저스 드림이 이끌든 3번 원리중 인어가 이끌든 레이스가 상당히 빠르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썬마스터가 올라오는 거림이 워낙에 좋아서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문세영 기수가 딴 얘기하고 있는 고저스 드림을 1400이라 하더라도 충막감을 한번 놓고 싶고요. 5번을 놓고 뭐 3번 올레이즈 위너, 7번 호주 퍼펙트, 9번 월드 챔피언
10번 월드짝, 13번 썸버터 뭐 이런 마필이 도전이 가능한데 올레이저 위너는 주행 습성이 겹치니까 차라리 5번을 놓고 7번, 9번, 12번, 14번 이 네 마리 마필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좀 더 주력 막건은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마음으로서는 이 네 마리 마필 말씀드리면서 현장에서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일요일 경마입니다. 부산 경마 1경주고요. 오늘은 부산 경마가 5개의 경주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엑기스가 돼버렸습니다. 편성이 짜임새끼 짜여지다 보니까 모든 경주가 다 재밌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자, 14마리 마필이 출전한 1경주, 경주거리 1200m로 4등급 경주로 펼쳐집니다. 가장 관심을 받게 되는 마필이 이 4번마 신라의 전설과 14번마 해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두 마필 중에서 그래서 손을 들어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바로 이 13번마 해야입니다. 물론 실전을 경험한 것만 놓고 본다면 이 신라의 전설이 늦추이빙에는 했지만 직선에서의 걸음이 상당히 폭발적이었었고요. 근데 13번마 해야를 왜 자꾸 주목을 하고 있냐면 이 마필은 작년 10월 달에 주행검사를 받을 때 모습을 보면 압도적이었죠. 정말 이거는 정말 능력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런 주행검사를 여유있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투입이 되면 바로 대가리 치겠다 그랬는데 출전을 안 해요. 그리고 공백기를 가져버립니다. 작년 7월부터 8월까지니까는 거의 1년이 좀 못 되죠. 그래서 무슨 질병이 있나 봤더니 질병도 없어요. 자, 내부적인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민정기 조교사의 집의 얘기는 그 속사정이야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뭐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난 걸 보면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장기 휴양을 하고 지난 8월 5일날 주행 재검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은 페리디도 폼으로 인한 이번에 코리안컵에 나가는 마필과 함께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제가 예전에 주행검사 봤을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분명히 이 마필은 굉장한 싹수가 있는 마필이 아닐까. 이 3억이 넘는 고가에 들어온 마필입니다. 과연 이만큼의 값어치가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마필인지 저도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고요. 자, 13번 해야는 반드시 이번 경주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1년 가까이 노라고 잡았으니까 돈 벌어야죠. 어느 세월에 벌겠습니까? 그냥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닐까. 13번 해야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3번 신라의 전설도 좋았었죠, 사실. 발전은 좀 둔한 모습이었었지만 뭐 채찍 되니까 채찍 한두 번에 뭐 월등한 탄력을 보일 정도로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4번, 14번의 최저 배당이라 하더라도 가장 먼저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1번, 2번, 3번은 좀 그렇고 5번 팬텀 블레이드는 장기휴양이죠. 4월달에 요배통을 앓고 나서 이제 장기휴양인데 쉬었던 것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 마필도 데뷔할 당시에 상당한 인기도 끌었었고 능력도 보였던 마필인데 허리 쪽이 안 좋아서 고생을 좀 많이 했던 마필이죠. 어메이징 대지는 팔린다 해도 안 되는 마필이고요. 판마 큐앤엘라 강스가 결국은 거리도 줄여보니까는 마필 걸음이 나와요. 편성덕이 많이 있었는데 능력은 크지 않지만 경련력이 있다고 봅니다. 13번 스위치도 사실 주인공사 모습만 보면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채찍을 대보니까 반응이 좋아요. 용마필까지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산경마 1경주는요 13마 해야 과연 3억짜리의 마필이 보여준 주행검사의 모습대로 정말 놀라운 선전을 펼쳐줄 것이냐 기대해보고요. 14번 놓고 늦추입을 나설 4번마 신라의 전설 쪽으로 한방 맞건 뭐 출전 주수는 많지만 이거 한 방을 때려놓고 뭐 3복을 방어하시든가 아니면 14번을 놓고 혹시나 늦추입할 수 있으니까 5번이나 8번 이 두 마리 13번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자, 14번 놓고 4번 주력, 14번 놓고 5번, 8번, 13번 말씀드리면서 1경주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입니다. 부산경마의 첫 번째 MA 승부처고요. 경주거리 1300m 10마리 암피들이 출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데르마 필들이 약간은 좀 우열에 드러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3번마 스마트 벨러 살려놓을 것이고요. 5번마 레이디 챔프도 살려놓고 9번마 천지거탑 10번마 오션 라인 6번마 원일 루키 원일 루키는 뭐 공백기를 가지고 최응경 기술에서 약간은 찝찝하긴 하지만 이렇게 무너질 만한 마필은 아니죠. 그래서 3번, 5번, 9번, 10번이 일단 4마리의 마필이 포커스를 맞춰보고 6번 원일 루키는 2변 정도를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어차피 마번을 제가 오픈해드리고 붙는 경주기 때문에 2번마 난다돌이라든가 뭐 4번마 영광의 축복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마필들은 다 안 됩니다. 8번마 세븐 파티도 지난번에 3착을 할 때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3번 막건에
이 마필은 전형적으로 고기가 높고 전력을 회복한 것 같은데 고기가 높은 마필들에게는 항상 그 약점을 실전에서 발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 마필이 계속적으로 선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3번, 5번, 9번, 10번. 네 마리 마필. 천지거탑은 3등급에서 내려와갖고 내내 깡바닥을 기더니 지난번에 때려 먹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때려 먹었죠. 네, 솔직히 말해서. 동창이 나왔으니까. 그 정도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맛입니다. 근데 추입을 해야 되죠. 자,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마법을 잘 요리를 해서 먹어야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맛도 없는 배당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 토해내는 일이 있습니다. 자, 한대건 잘 개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님은 상경주입니다. 10마리 마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경주거리 13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8경 부상이 먼저 8경주입니다. 한 번만 발키리의 상태는 무난합니다. 충막감으로 높고 공략하겠고요. 지금 캐피탈 강자가 선행을 주도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뛰어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앞에는 많이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3번 놓고 7번. 3번, 7번, 8번 경주거리 20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11경 출발했습니다. 자, 이번 동방대롱 모바일통은 충막감이고요. 마이너스 53kg 중량인데 지금 두 번에 쓴 거로 보면 예사롭지는 미드하고도 1000m 차이는 그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2번 놓고 1번, 9번, 10번. 9번, 4번, 2번 일단은 외곽으로 밀려있는 10번 글로리 데이즈가 뭐 선행을 나설 수 있다, 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경주가 어려워지는데 저는 10분만 글로리 데이지를 배팅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이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고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고마워할 것이고요. 10번만 글로리 데이지를 제외를 하고 삭제를 하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 경고 때 타는 꼬라지를 보고 너무 열이 받아서 진짜 입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타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 저 안 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타고 있는 기승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보는 시각으로 제가 모자랐다고 그 대단한 기수님들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게 기승하면 안 되는 마필을 그렇게 기승했기 때문에 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자, 이번 상경주 10번 글로리 데이즈가 반이만 팔려준다면은 저희가 원하는 배당은 더 높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높게 형성이 되는 배당 맛있게 찍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안 가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레이스를 이상하게 풀었던 그 마필이 과연 무엇인지 자, 한대건에게 전화를 걸어 주신다면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말을 버벅거려 짜증나게 제가 그 마필을 골라내릴수록 하겠습니다. 혀가 자꾸 짧아지지. 자, 4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 국내산 오픈 2, 3마필들의 대상 경주죠.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대상 경주는 모르겠는데 9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어요. 가장 눈여겨볼 마필은 바로 5번 아이스 마린입니다. 발군의 순발력을 보유했고 어차피 2세 마필들이다 보니까 다들 순발력들이 좋아요. 아직 젊은 피다 보니까 선두권을 가담하는 능력도 상당히 좋고요.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마필에게 가장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경주거리가 1200입니다. 그래서 저는 5번 아이스 마린이 지난번 때 보여준 순발력 또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순발력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5번 아이스 마린의 유연명 기술을 한다면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스 마린의 기복을 보였던 선행을 못 나갔을 때의 경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이번 경주 1억이나 되는 상금을 놓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5번을 놓고 하겠고요. 1번만 오픈 더 스카이는 사실 이번 경주가 아니었다면 뭐 3천만 원짜리 상금을 욕심을 낼 정도로 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었었고요. 요거는 올준이 마방에 좀 욕심을 낸 것 같아요. 1억짜리 상금에 뭐 출전해보는 것 같은데 조금 욕심이 좀 과하지 않았나 상대적으로 좀 강한 느낌이고요. 무한열정도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기에서 걸음을 보여주긴 했는데 뭔가 편성의 약체들 인디언 킹이라든가 최강 오피스 큰 자유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대팀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고 3번 S8이도 데뷔된 모습을 보면 아직 멀었죠. 3번 원더월은 이 직선에서 내측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국악장판을 달고 나와서 뛰어보니까 이전만 그렇게 파워풀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국악장판을 단 만큼 기대는 것에 대한 악벽은 많이 보완이 돼 있어서 아예 무시는 못하겠고요. 리얼리키는 잘 탔죠. 잘 타고 지금 계속 아이스만한테 깨지는 건데 편성은 잘 만나는 느낌. 8번은 되지도 않고요. 7번은 좀 냄새가 나긴 하지만 현장까지 한번 두고 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델의 봄도 외곽이긴 하지만은 직선으로의 선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4경주는요, 오면 아이스마린을 놓고서 공략을 하는데, 일단은 뭐 4번, 6번,
9번 이 세 마리의 아필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1번 오픈 더 스카이의 잠재 능력은 분명히 좋아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건지 현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5번 놓고 4번, 6번, 9번 세 마리 아필 일단은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자, 부산영마 5경주입니다. 11마리 아필을 추천했고요. 걸쳐온 충막감이 있죠. 6번 제타바이트 7월 17일 대산경주에 농림축산부의 장간배 경주에 출전을 해서 그전에는 코리안 더비였었고요. 연속적인 큰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입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능력이 앞서 있는 마필입니다. 6번의 제타바이트에 대한 입상이라든가 우승에 대한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6번만 마필을 놓고 하는 게 맞고요. 1번 슈퍼스톰은 지난번에 결국 3착으로 승급을 했어요. 큰 능력은 없는 마필이긴 하지만 선행을 주도했을 때 조금은 더 띄워주는 마필이고 이게 1400m를 한 1분 26초나 27초로 끓이면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 경주가. 그 정도의 기록은 나오는 마필이니까 아예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3착 승리를 하더라도. 3번 인더백은 좀처럼 말이 안 살아나네. 예전의 근성을 살아난다면은 거의 이거 한 방이겠지만 예전의 근성을 좀 안 보이고 있어서 좀 찝찝한 마필이고요. 7번 승리회부는 꾸준히 올라오는 스타일이고 8번 모닝대로도 전력상으로는 밀리지 않죠. 9번, 10번, 11번은 크게 눈여겨보고 싶지 않은 마필들입니다. 7번 BK톱은 한 방은 할 것 같은데 정말 안 되네 말이. 네, 그래서 이번 경주는 6번 제타바이트를 놓고 하는데 일단은 8번 모닝대로와 4번 인더백이 가장 좀 우선순위에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놓고 4번, 8번 그리고 한 마리 더 올라오면 7번 6번 놓고 4번, 7번, 8번 세 마필 안에서 주력 막고는 선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이변이 나온다면 1번 슈퍼스타의 버티기인데 글쎄요. 이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꾸역꾸역 올라와서 결국 3차이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6번 놓고 4번, 7번, 8번 세 마리 아필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부산경마 5경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추석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상경주에 배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돈 더 주지 않고요. 추석 와제했다고 여러분들한테 10원짜리 하나 더 주지 않습니다. 경마는 똑같이 경마입니다. 대상경주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돈 더 주지 않습니다. 한대건은 평범하게 경마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번 주 이겨서 여러분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좀 더 씩씩한 모습 찾아뵙겠고요. 한달의 승부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3경주, 4경주, 7경주, 9경주, 3, 4, 7구 4개의 승부처 선정을 해봤고요. 부산경마는 2경주와 3경주 승부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요일 경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습니다.